5년 전 서연의 어머니 집은 따뜻했습니다. 거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옥수는 소파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막 30이 되던 해였습니다. 취업한 지 2년 차. 처음으로 월급을 모아 어머니에게 여행을 선물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옥수는 딸이 건넨 제주도 항공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식당에서 일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밤 10시에 퇴근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권이 더 무거웠습니다. 옥수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다 컸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거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좀 쉬어.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쉴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 딸이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지? 서연은 웃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나도 좋은 거야? 그때 옥순이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작은 벨벳 상자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옥순이 평생 간직해온 물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갑오였습니다. 서연아, 이건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거야? 옥수는 반지를 꺼내 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네가 결혼하면 주려고 했는데.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거잖아.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네 거야. 엄마한테는 네가 잘 사는 게 재산이야. 서연은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무게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고마워. 엄마. 옥수는 딸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의 어린 시절, 졸업식, 대학 입학. 모든 순간에 옥순이 함께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녀 사이에 금이 갈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연은 매주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을 받아가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수는 딸이 올 때마다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준비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딸이 오면 환해졌습니다. 옥순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연도 어머니 집에 오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풀렸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은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진급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옥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딸 대단하네. 고생했어. 아니야. 엄마가 고생했지? 나는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야.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엄마는 공부를 못 시켜줬는데도 이렇게 잘 컸잖아.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어머니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옥수는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4년 6개월 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옥수는 서연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서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빠, 오늘 밤에 봐. 옥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빠라니.
서연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옥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걱정이 됐습니다.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옥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남자친구 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옥수는 손을 비볐습니다. 아까 문자 왔길래. 오빠라고 적혀 있더라.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내 폰 봤어? 옥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화면에 떠서 그냥 보인 거야?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내 개인 생활 좀 존중해줘. 옥수는 상처받았습니다. 걱정돼서 물어본 건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간섭이야? 나도 30이 넘은 어른이야. 옥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어. 서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나 갈게. 옥수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연락 빈도가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방문이 2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옥수는 먼저 연락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또 간섭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한 달 후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 옥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결혼할 것 같아. 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 누구랑?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오빠. 옥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이야?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업해. 뭐? 자세히 말 안 해도 되지? 옥수는 답답했습니다. 결혼하는 건데 안 알려줄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또 간섭할 거잖아. 옥수는 억울했습니다. 간섭이 아니야. 부모니까 알아야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옥수는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언제 네 결혼 반대했어? 서연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반대 안 해도 잔소리할 거잖아. 난 그게 싫어. 옥순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딸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옥순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걱정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그날 밤 옥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불평한 적 없었습니다. 딸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자신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옥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엄마가 미안해. 서연이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답장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결혼식은 봄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옥수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간신히. 결혼 2주 전에 카드가 왔습니다. 직접 전달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편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옥수는 카드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는데 우편으로 초대장을 보내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옥수는 결혼식에 갔습니다. 딸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니까. 연회장 입구에서 옥수는 멈췄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옥수는 하객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석 자리였습니다. 주례 없이 진행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를 소개했습니다.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옥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아이가 어제 같은데 벌써 결혼을 하다니. 신랑은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서연보다 15살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옥수는 걱정이 됐습니다. 저 남자가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혼인 서약, 반지 교환, 모든 순서가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한 번도 객석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앉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옥순도 줄을 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딸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차례가 왔습니다. 서연이 옥순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옥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축하해. 예쁘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옥수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전에 줬던 할머니 반지였습니다. 결혼할 때 주려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거. 옥순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됐어요. 안 받을게요. 옥수는 멈췄습니다. 왜? 이건 할머니 거잖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옥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신랑이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오셨군요.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옥수는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위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서연이 어머니예요. 신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상자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옥수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서로 인사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옥순만 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옥수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늙은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눈가, 흰머리. 세월이 이렇게 갔습니다. 딸은 저렇게 컸는데 왜 멀어졌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옥수는 거울 앞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여가며. 피로연이 끝나고 옥수는 혼자 호텔을 나왔습니다. 서연은 인사도 없이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옥수는 텅 빈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서연은 연락이 더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마저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잘 지내요? 네. 잘 있어요?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옥수는 딸과의 대화가 그리웠습니다.
예전처럼 수다 떨고 싶었습니다. 함께 밥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1주년이 되었습니다. 옥수는 서연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직접 주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택배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결혼 1주년 축하해. 엄마가 건강 잘 챙기렴. 보고 싶다. 며칠 후 택배가 돌아왔습니다. 수취 거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엄마의 선물을 거부하다니. 무슨 잘못을 했길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옥수는 전화를 걸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옥순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카카오톡 가족 단체방이었습니다. 서연이 나갔습니다. 옥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가족 카톡방에서 나갔습니다. 나와 연락하기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옥수는 휴대폰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옥순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딸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딸이 자신을 버렸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명절이 왔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옥수는 혼자 떡국을 끓였습니다. 식탁에 2그릇을 놓았습니다. 서연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옥수는 차가운 떡국을 혼자 먹었습니다. 눈물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짜릿짠 맛이 났습니다. 추석도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지나갔습니다. 서연의 생일도 지나갔습니다. 옥수는 생일마다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차단당한 것 같았습니다. 옥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그저 딸이 걱정돼서 물어본 것뿐인데.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불평 한 번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미움받는 건지? 옥수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할 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옥수는 늙어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더 휘어졌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딸에게 버림받은 어미의 마음. 그것만큼 아픈 게 있을까? 옥수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살아서 뭐 하나, 딸도 없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딸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한 달 전 옥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없고 쉽게 피로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암이었습니다. 3기였습니다. 옥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암. 그 단어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서연이 보고 싶다. 죽기 전에 딸을 한 번만 보고 싶다. 옥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차단당해 있었습니다. 옥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엄마가 아파. 한 번만 얼굴 보자. 답장은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서연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예전에 결혼할 때 들었던 아파트였습니다. 옥수는 그 앞에 갔습니다.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딸을 만나러 왔어요. 경비원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옥수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암보다 더. 옥수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옥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여기 사시는 분 중에? 옥수는 대답했습니다. 딸을 찾아왔는데 못 만났어요. 남자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혹시 몇 호에 사는 분 찾으세요? 옥수는 서연의 집 호수를 말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집이요. 저도 그 집 알아요. 옥순의 귀가 번쩍 떴습니다. 우리 딸 알아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집. 이사 간 지 꽤 됐어요. 1년도 넘었을 거예요. 옥수는 놀랐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남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 알려줬습니다. 그 집 남편분. 사업이 망했다고 들었어요. 빚이 많았대요. 옥순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서연이 힘들었던 건가? 그래서 연락을 안 한 건가? 갑자기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서연을 찾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딸이 힘들다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암 걸린 몸이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딸이 먼저였습니다. 옥수는 여러 경로로 알아보았습니다. 동사무소, 경찰서, 은행. 어렵게 정보를 얻었습니다. 서연은 지금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옥수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서연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이 알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멍이 있었습니다. 옥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어머니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왜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수는 딸의 목을 보았습니다. 그 멍자국이 누가 때렸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뭐야? 왜 여기서 살아? 서연은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이혼했어요. 옥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이혼. 언제? 서연이 말했습니다. 1년 전이요. 그 인간. 사업 망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술 마시고 때리고. 참다 못 참았어요. 옥순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딸이 그런 고생을 했는데 몰랐다니? 왜 말 안 했어?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못했어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창피해서. 제가 선택한 결혼이잖아요. 옥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왜 창피해? 나쁜 놈 만난 거지, 네 잘못이 아니잖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반대할 때 들을걸? 그때 말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옥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야위어진 몸이 품에 안겼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옥순도 울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엄마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모녀는 좁은 방에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년간의 단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빚이 많아요. 그 인간이 내 명의로 대출받은 게 있어서. 지금 갚느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옥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돈 받을 수 없어요? 옥수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돈이 어디 있어? 모아둔 거 별로 없어. 하지만 집은 있잖아. 그거 팔면 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돼요. 엄마 집은 안 돼요? 옥수는 딸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집이 뭐가 중요해? 우리 서연이가 중요하지? 그리고 오늘이었습니다. 옥수는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눈에는 딸만 보였습니다. 옥수는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마.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용서받기 전에는 못 일어나요. 옥수는 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도 일어나. 사람들 다 보잖아.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나빴어요.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엄마한테 상처 줬잖아요. 3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카톡방도 나가고, 선물도 거부하고. 옥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잖아. 힘들어서 그랬던 거잖아. 서연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잘못한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더 연락 못했어요. 미안해서. 옥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됐어. 다 됐어. 이제 그만 울어. 서연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호텔 로비에 사람들이 물러났습니다. 모녀에게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옥순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할 말 있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수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단서였습니다. 암 진단서.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옥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암이래. 3기야. 서연의 무릎이 다시 꺾였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엄마. 옥수는 딸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치료하면 돼. 요즘 의학이 좋잖아. 서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곁에 있을게요. 치료받는 동안 내가 간호할게요. 옥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그 말 듣고 싶었어. 옥수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보았습니다. 그 상자.
결혼식 때 거절했던 그것이었습니다. 이거. 이제 받아줘. 서연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반지.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옥수는 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돼. 그것뿐이야. 서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모녀의 화해를 지켜보며 옥수는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죽기 전에 딸을 만나서 다행이다. 이제 치료도 열심히 받아야겠다. 딸이 곁에 있으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엄마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힘들어도 함께 나누겠다고. 가족은 그래야 하는 거라고. 모녀는 호텔 로비에서 오래도록 안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처럼. 그리고 함께 걸어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밖에는 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